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에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과 관련돼서 놀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한번 잘 보셨나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보여드린 사진들은 우리가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어렵지 않게 흔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자연이라는 소재는 너무 우리에게 친숙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출신인 제니 선생님은 혹시 어린이집에서 자연을 소재로 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수업을 좀 해보셨나요? 우선 아이들과 자연물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연물을 관찰하고 그 자연물을 직접 만져보면서 미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을 좀 따라가긴 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한계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활동, 촉감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제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보육교사로서 자연을 소재로 한 활동에 지금 말씀하신 한계점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자연물 주제가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비슷하고 한정적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자연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자연물이 아이들에게 만져지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자연물로 할 수 있는 수업 주제 또한 좀 한정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자연하고 소재된 그런 놀이 활동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활동이죠. 네. 이제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자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연하고 소재로 수업을 했을 때 만약에 계절을 탐구하는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계절 맞추기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절하고 연관된 복식, 과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름을 탐구해보고 학습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지식적인 전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아이들의 창의성도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자연을 소재로 해서 조금은 좀 특별하지만 체계적인 수업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띵킹 놀이교육 회사에서 룹킨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경은 스텔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보육교사였고 지금은 대표님과 같이 룹킨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원지수, 영어 이름으로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자연 소재와 관련해서 어떤 수업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재미있으면서 특별한 수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교육자로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나 교육자, 소위 어른들이 어떤 활동의 주제나 해결 방법을 정해준다는 건데요. 물론 그게 학습적 또는 지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소위 열려있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도 아이들 측면에서도 재미있고 창의성을 아주 손쉽고 재미있게 길러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룹킨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열려있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유로운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스토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스토리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스토리라기보다도 아이들이 사실 동화책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들과 동화책을 많이 읽을 건데요.
동화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동화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루킨에서도 자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소위 풀어야 하는 문제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동화책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킨에서 개발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토리를 개발할 때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위 겪었을 법한 문제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허구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상상이 가능한 뭐 소풍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저희가 허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상상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들고 나온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선생님 역할, 그리고 제니 선생님은 아이 역할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제니 학생,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보여요? 여기에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니가 보기에는 이곳의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구름이 있고 하늘이 파란 것 보니까 맑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제니는 숲속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숲속에 가본 적 있는데 숲속에 꽃도 있었는데 여기 많이 없어서 아쉬워서 꽃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다람쥐랑 청설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구나.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부러 지금 보여드린 스토리, 일러스트 그림이 상당히 소위 심플합니다. 그림이 꽉꽉 채워져 있진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제니 선생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아이들도 이 간단한 스토리지만 이것들을 보고 자기의 의견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한 질문을 줬죠. 예를 들면 이 숲속에는 무엇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제니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숲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러 스토리 이미지도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숲속에 지금 누가 있나요? 새가 있어요. 와, 근데 그 새는 지금 기분이 어때 보일까요? 뭔가 딴 곳을 보고 있는데 뭔가 멍 때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새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건 뭘까요?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은 몇 개예요? 3개예요. 알은 3개구나. 네. 그러면 저 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속에는 새끼가 들어있거나 계란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저 새의 알을 가지고 있는, 알을 품고 있는 새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알을 품고 있어서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아마 제니도 알을 품어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도 알을 품고 있다라면 굉장히 그 알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런 정도의 그림은 아이들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동화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거창한 그림이 아니어도 오히려 이렇게 친숙한 그림을 가지고도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한테 미래형 질문을 던졌다는 건데요.
사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5세 또는 6세 이상이 되면 교사 또는 어른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지, 소위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정답이 있는지 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를 사실은 직관적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정답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소위 정답이 열려있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현실형인 질문이 아니고 미래형인 질문, 이제 그런 것들, 특히 감정을 위주로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스토리를 나만의 것으로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와, 근데 지금 새한테 새가 어떻게 된 걸까요? 앞 장면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새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와, 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뭔가를 보면서 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막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제니 생각에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저 새를 괴롭히는 다른 동물인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새의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화나고 안 좋고 막 기분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가 앞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소위 엄마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의 머리에 이렇게 땀이 나고 무언가 갑자기 바람 또는 무언가가 오는 것과 같은 저런 표시가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은지 유추해보게 하는 형식의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독수리인 것 같아요. 검은 새가 있어요. 와, 저 독수리의 표정은 어때 보여요? 엄청 무섭게 쳐다보고 있어요. 파란 새를. 와, 그렇구나. 근데 저 독수리는 지금 왜 온 걸까요? 뭔가 괴롭히거나 알을 뺏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저 독수리의 지금 기분이 어때 보여요? 기분이 배고파 보여요. 그럼 엄마 새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무섭고 빨리 이 장소를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제니는 지금 엄마 새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엄마 새를 위해서 엄마 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도 지금 독수리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새가 무사히 알을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엄마 새가 독수리로부터 무사히 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제 이 이후의 활동도 우리가 할 건데요.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해보신 제니 선생님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수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수업을 어린이집에서 해보시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우선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동화책을 통해서 놀이 주제를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하면서도 낯선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에서는 동화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시나요? 우선은 동화책을 수업 주제로 연관시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읽어주거나 동화책을 읽고 독후감, 만 5세 친구들은 독후감 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도 교육기관에서 독후 활동으로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현하고 그 생각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장면에서 이렇게 알을 품은 어미새를 독수리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세요? 제 어른인 제니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새 집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검은 새를 이렇게 새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마취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좀 공격적인 성향의 남자친구들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한 질문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특히 어미새를 독수리로부터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독수리로부터 어떻게 지켜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독수리로부터 어미새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도와주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사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할 때 그 뺏어가고 싶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인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아끼는 걸 상대방이 가져가려고 해서 속상해. 또는 내 영역을 상대방이 침범하려고 해서 화가 나. 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왜 내가 아끼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알을 지키려고 하는 어미새가 무척 속상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만 도대체 왜 독수리는 어미새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평소에 독수리처럼 다른 친구들의 소중한 장난감이나 영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통해 상상하는 과정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 스토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죠. 어미새가 지금 독수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어미새를 독수리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활동은 이렇게 정답이 없는, 사실 어미새를 독수리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해결해보고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상에서 보여드릴 활동의 소위 만들기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결말의 질문, 소위 문제점을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만들기를 하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그런 활동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들끼리 만들고 그리고 해결하는 그런 주제로 활동이 진행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이런 수업을 했는지 영상이나 사진도 보여드리고 활동에 대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진하고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아이들이 우선은 필요한 재료로는 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지에 저는 나만의 숲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렇게 저희 스토리에 나오는 어미새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스토리 이미지를 잘라서 전지에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미새가 있는 위치를 스토리에 이제 표현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물은 이게 자연 소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연물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찰흙이나 점토, 나무젓가락, 백어, 풀, 테이프, 색종이 이제 이런 재료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저렇게 전지에 아이들이 숲에 대해서 상상해서 그려본 이후에 스토리 속의 어미새를 붙여보는 그런 활동을 처음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수업 중간에 아이들이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어미새를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보이지 않게 가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이나 뭐 인공적인 자연물, 그리고 나무젓가락,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또 보시는 장면은 또 다른 친구들의 결과물인데, 나무젓가락하고 점토를 또 꽂아서 어미새가 안 보이게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는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를 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종이 테이프라 아이들이 떼는 것도 상대적으로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양만큼 조절도 가능해서 저희가 수업 재료로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집에 빨대나 또는 교육기관의 종이컵,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재료는 철사 백업인데요. 사실 이 재료는 있으시면 활용을 하셔도 좋고, 없으시면은 다른 재료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체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만드는데, 그런 방식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들 때 선생님들 또는 그 교육자의 역할은 대신 만들어주고, 정답을 이렇게 만들어보자가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미새를 구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만든 모습이죠. 네, 보시면 어미새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여요. 네, 저 친구는 지금 인공적인 그런 풀하고, 그리고 주로 백업을 이용해서 아마 어미새를 가려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활동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 백업만 있어도 이 수업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플라스틱, 저희가 빵 자르는 케이크, 그런 플라스틱 칼을 가지고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다 끝나면 아이들이 우리 팀이 이런 성취감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죠. 네, 사진과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되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서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 연령이 좀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좀 초등학생 친구들도, 나이가 많은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초등학교 친구들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유아 친구들도 할 수 있어서 교육자분들 또는 어른들의 약간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화면에 나온 친구들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 또는 내가 맞는 기관의 아이들의 좀 연령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팁은 화면에 나오는 보여드렸던 어미새의 이미지를 조금 높게 달아보시면 돼요. 네, 조금 높게 달면 어미새를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재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 부족한 듯하게 주시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고 재미있게 수업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료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사실 거창한 또는 그 정형화된 교구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가 백업, 그리고 백업을 자를 수 있는 플라스틱 칼, 그리고 빨대, 나무젓가락, 그리고 인공적인 또는 자연적인 자연물들이 있으면 그런 정도로 충분하고, 기본적인 풀, 가위, 테이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팀워크형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재료들은 하나만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색연필을 4명이어도 한 세트만 준다든지, 아니면 가위나 풀도 4명이어도 한 세트만 하나만 준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서로 나눠 쓰고 또는 내가 쓰고 싶은 걸 기다리는 인내심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유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키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재료나 소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들이 각자 100개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교사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느끼는 스토리를 활용을 해서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재료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자연을 소재로 재미난 문제 해결 수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자연을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그만 특별한 자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땠나요? 제가 몰랐던 수업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영상에 집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저희 주변에 널려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금은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